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참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단원 FM 88.7MHz 화화의 나는 한국이 좋습니다 입니다. 글쎄요, 오늘도 저는 이런저런 고민을 거듭하는 하루였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다 알고는 있지만도 말입니다. 지난 시간은 이미 과거가 되었고 오는 시간은 불확실한 미래의 것이니 확실한 것이라 함은 현재의 귀한 시간들이겠으나 사실은 현재를 잘 살아야 함이 맞는 것임을 잘 알고는 있으나 그러함에도 오늘은 과거의 경주 여행의 기억을 다시 한번 살려볼까 합니다만 글쎄요, 사실 지금도 그때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요. 다만 몸무게가 아주 조금 빠졌을 뿐이더라 그렇게 되겠습니다. 경주 여행을 갔을 당시 정말 제 인생 최고의 몸무게를 자랑했지요.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기쁘게 여행을 했고 이쁜 꽃들이 흐드러진 꽃밭에서 꽃들도 화들짝 놀랄 세상 이쁘지 않은 웃음을 자랑스럽게 지으며 사진을 찍었으니 지금도 그 사진들을 보면 이런저런 감상이 젖어옵니다. 내가 맞나? 못생김은 여전하니 맞기는 한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러한 나였더라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래저래 지금 다시 돌아보니 그러하겠지만도 그 당시에는 살찐 저 자신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아니하고 재미있게 한 여행이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경주 추억의 여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원님의 추억. 쌓여진 옛 이야기 잊을 수 없다네. 바람이나 부끼면 나무잎 떨어져서 내님에게 날아가 소식 전하지. 가슴에 찾아오네. 떠나던 마음속에 내 모습 담아갈까. 바람아 불어다오 님 계신 그 자리에 나무잎 하나라가 소식 전하려. 추억이 흘러내려 내 마음에 젖어있네. 쌓여진 옛 이야기 잊을 수 없다네. 바람이 나부끼면 나무잎 떨어져서 내님에게 날아가 소식 전하지. 바람아 불어라 내님 있는 그곳까지 불어다오. 글쎄요, 낭만은 진짜 없기에 나무잎 떨어져서 내님의 나라가 소식 전하지 보다
추억이 흘러내려 내 마음에 젖어있네. 쌓여진 옛 이야기 잊을 수 없다 내가 더 마음에 와닿는 이유가 말입니다. 지금도 내 이 뚱뚱한 사진을 보면 어떻게 하면 저렇게 뚱뚱해질 수 있지 하는 생각이 그만 실수가 나온답니다. 아무튼 이래저래 그간 그렇게 처음 본 첨성대는 정말 이뻤습니다. 신라의 제27대 임금인 선덕 여왕 때 만들어진 천문대인데요. 경상북도 경주에 있어 경주 첨성대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기상 관측소 가운데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며 1962년 12월 22일에 국보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높이는 9.17m, 밑지름은 4.94m, 윗지름은 2.85m이며 밑에서부터 4.16m 되는 곳이 남쪽 허리의 한 변이 1m인 정사각형 문이 달려있고 모양은 원통형이로 남쪽 문에 사다리를 걸었던 자리가 있습니다. 30cm 높이 돌 361개 반을 사용하여 상층부와 기단을 제외한 27단을 쌓아 올렸으며 전체 돌의 개수는 401개라고 합니다. 제27단 내부의 반원에는 판석이 있으며 이 판석은 길이 156cm, 너비 60cm, 두께 24cm라고 합니다. 꼭대기에는 정자석이 2단으로 짜여 있는데 그 위에 관측기구를 놓았던 것으로 보이며 혼천이와 같은 관측기구를 정상에 설치하고 춘분, 주분, 동지, 하지 등의 24절기를 별을 통하여 측정하였고 정자석을 동, 서, 남, 북의 방위를 가리키는 기준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첨성대가 제단이었다는 학설도 있다고 하며 삼국유사에 신라 선덕 여왕 때 건립된 것으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여행을 했던 그 당시 첨성대는 매우 넓은 풀밭 공터에 푸르른 하늘을 이고 허젓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으며 그날은 참말로 날씨가 화창하고 바람이 부드럽고 꽃들이 흐느적거리고 허루쯤이 튼실한 나무들이 우거져 그 밑에 놓여진 벤치 위에 앉아 지그시 첨성대를 보고 있으니 참으로 기분은 운치 그 자체였더라. 다만 그림으로 그려내면 풍경은 시풀하나 수려하고 하늘 좋고 대지 좋고 바람 좋고 나무 좋고 다 좋으나 그것을 바라보는 못난 뚱뚱이 여자는 그림이 되기에는 정말 아니올시다 였더라 였습니다. 상상해 보시지요. 1980년대 추억의 가요 노이즈의 상상 속의 너를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상 속의 너. 자, 이 노래는 꽤나 부르고 다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요. 좋은 추억이네요. 지금 들어보아도 참 좋은 노래겠으니 비록 음치였지만도 제 노래 센스도 상당히 괜찮았었다는, 또 이렇게 자기 자랑 한번 변함없이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 생각해보니 잘난 척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군요. 호호호. 암튼 말입니다. 지금은 환경 오염이 심각하니 하늘의 별들이 세 개만 보여도 하늘이 청명하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어쩌다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첨성대를 지었던 그 시절은 천년 전의 신라시대였겠으니 하늘에는 아마도 별빛이 빛처럼 쏟아졌을 것이고, 가로등이 없어도 밤하늘은 밝게도 빛났을 것이고, 섬생제를 지키던 관료들도 비록 일이었겠지만 아마도 그 판석에 누워서 아니면 앉아서 아니면 서서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보고 있었을 것이니 그 운치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영원히 느껴볼 수 없는 그러한 찬란한 꿈이 머는 하늘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었겠으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닌가요? 그 시대에는 흔하디 흔한 쏟아지는 별 하늘이 정말 별것도 아니었기에 그다지 느낌이 없었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 누가 알까요? 천년 후 우리는 그러한 별 하늘을 잃었다는 것을요. 그들은 알고 있을까요? 쏟아지는 별빛 하늘을 머리 위에 이고 밤 산책을 즐기던 검은 고양이 네로는 알고 있었을까요? 글쎄요. 호호호. 터보 검은 고양이 네로를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기가요 베스트 50 또 한국의 1위 후보입니다. 터보의 검은 고양이. 넌 어려서 안 돼. 그대는 귀여운 나의 검은 고양이 새빨간 리본이 멋지게 어울려. 그러나 어쩌다 뚜레져 버리면 얄밉게 할기여서 마음 상해요. 검은 고양이 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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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나의 친구는 검은 고양이. 검은 고양이 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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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다 저랬다 장난꾸러기 랄랄랄랄랄랄랄라. 담배를 피우면 빨리 죽지. 하면 소환이나 상처 같은 꼬마. 아침은 내가 하기 나름이야 하면서 애교 또는 여 같은 꼬마. 내일부터 글쎄 줄리 갖다 매줘. 들어오겠다며 나의 신부 흉내내는 뿐만 너무 귀여워서 따따라따 안아주고 파. 멋쟁이 그대가 사뿐히 걸어가면 무서운 고양이 뒤따라와요. 달콤한 꼬임에 속아서 간다면 후회를 한다 해도 나는 몰라요. 검은 고양이 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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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나의 친구는 검은 고양이. 검은 고양이 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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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다 저랬다 장난꾸러기. 검은 고양이 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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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나의 친구는 검은 고양이. 검은 고양이 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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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다 저랬다 장난꾸러기 랄랄랄랄랄랄랄라. 검은 고양이 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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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나의 친구 검은 고양이.
검은 고양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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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다 저랬다 장난꾸러기 랄랄랄랄랄랄랄라. 호호. 터보의 검은 고양이 내려를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도 부르고 다녔답니다. 어쩌다 또 이렇게 추억 속으로 가고 있네요. 자, 다시 돌아와서 첨성대를 다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첨성대는 신라 선덕여왕 때 지은 것인데요. 선덕여왕 그녀는 신라의 제27대 국왕이자 기록상 확인되는 한국사 최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연호는 인평이고 골품은 성골이며 진덕여왕, 진성여왕과 함께 신라 3대 여왕들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역사서 원문에는 여왕이 아니라 여자가 빠진 선할선, 덕망덕으로 선한덕이왕, 즉 선덕왕으로 기록되었으나 훗날 제37대 군주이자 남성국왕인 선덕왕, 즉 덕을 베푸는 왕이라는 김양상과 혼돈을 피하기 위해 또한 한국 역사상 3명밖에 없는 예외적인 사례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제27대 선덕왕을 선덕여왕으로 바꾸어 부르는 것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 시대에도 여자가 남자들만이 세상에서 유리천장을 깨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고 또한 늘 남녀를 가리다 이젠 서로 저주하는 일도 있는 상황에서 천년 전이 조상님들은 첫 번째 여왕임에도 그 앞에 여자를 붙이지 않으셨으니 어찌 보면 지금보다 훨씬 남녀에 대한 생각이 지금보다 편향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도 해봅니다만 글쎄 말입니다. 지금은 사장도 남자 사장을 남 사장이라 하진 않지만 여성 사장은 꼭 여자를 강조해 여자 사장이라고 하는 경우도 허다 있겠으니 그냥 너무 대조가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선덕여왕은 왕이었고 또 여자 왕이었기에 그녀의 왕으로서의 기반은 그다지 굳건하지 못했고 또 당시 외세의 침략도 빈번했기 때문에 그녀의 왕으로서의 권위에 상당한 타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왕으로서 의무를 다하고자 했겠으니 비록 첨성대를 만든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도 이 첨성대는 하늘을 알아 백성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던 선덕여왕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건축물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고 합니다. 농경사회에서 하늘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천문학은 농업과 깊은 관련이 있었겠고 이 천문대는 또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라는 것에 그 가치가 상당히 높겠으며 당시 높은 과학기술 수준을 엿볼 수 있는 문화재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첨성대를 보면 정말 그 곡선미가 이쁜데요. 제 개인적인 느낌을 적는다면 콜라병과 같다. 즉 콜라병의 시조가 이 첨성대가 아닐까라는 참전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도 통나무였지만 지금도 별반 다름이 없는 저와 너무 비교되는 첨성대였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도 꽃피고 바람이 부는 그 장소, 그 시간, 그 순간에 참 좋은 추억들이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허허허.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근 님이 가을 우체국 앞에서.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노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날려가고 지나는 사람들 같이 저 멀리 가는 걸 보면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 겨울 눈보라에도 우뚝 서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 겨울 눈보라에도 우뚝 서 있는 나무들 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저 홀로 설 수 있을까.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 날 저물도록 몰랐네.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노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날려가고 지나는 사람들 같이 저 멀리 가는 걸 보니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 겨울 눈보라에도 우뚝 서 있는 나무들 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저 홀로 설 수 있을까.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 좋네요. 우체국을 첨성대로 바꾸며 딱 그 당시 그 장면이 그 순간이 떠오르는 것 같아서 그래서 또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쁜 첨성대를 이렇게 끝내기에는 너무나도 아쉽겠으니 선덕여왕 드라마에 나오는 비담이 이야기를 조금 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선덕여왕 MBC 드라마인데요. 2009년 5월 25일부터 2009년 12월 22일까지 방영된 62부작 드라마로 세상에 시청률이 최고 시청률이 43.6%가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 재미있게 본 드라마인데요. 저는 이 영화에서 정말 고현정 님이 미실 역과 김남길 님이 비담 역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고현정 님이 미실은 지금도 그 특유의 톤이 무서워요. 그리고 김남길 님의 비담이 마지막 성덕여왕님을 만나려고 수많은 이들을 자르며 가다 끝내는 그녀에게 가지를 못하고 죽는 장면. 무슨 연기를 그렇게 잘하시는지 그만 가슴이 찢어질 뻔했지 뭡니까. 후에 알고 보니 미실은 허상의 인물이나 이 비담은 실제 역사적 인물로 사실은 여왕의 권력에 반기를 든 인물이었으나 드라마에서는 여왕님을 사모하는 듯 아닌 듯 사모하는 그러한 존재로 각색되었다고 합니다. 한 1년 전인가 하루는 TV에서 김남길 님이 나오셨는데 제 눈에는 여전히 비록 현대 옷을 입고 현대 머리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멋진 신라시대의 비담으로 보여가지고요. 정말 너무 멋졌습니다요. 호호호. 캐시님이 죽도록 사랑해를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가슴 뭉클한 사람 그저 함께 있는 이유만으로도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 그대에게 이런 사람이 나일 수는 없는지 어떤 욕심으로 그댈 잃을까봐 애써 그리움을 누르지만 죽도록 그댈 사랑하는데 죽도록 그댈 원하는데 어떻게 내가 잊을 수가 있습니까 난 나를 용서해줘요 너 때문에 자꾸 목이 메여 미쳐 차라리 나보고 그저 죽으라고 시켜 걱정되는 게 사랑인 걸 어떡해 좋은 모습 보면 네 생각이 나 먹어도 네 생각에 내 목이 타 못난 나를 그대여 용서해줘 어떡해 지도록 보고 싶어도 가질 순 없는 사랑 내게 사랑이란 아픔 가르쳐준 그냥 눈물 나게 좋은 사람 그대에게 이런 사랑이 나일 수는 없는지 괜한 기대 속에 내 맘 다칠까봐 애써 그댈 피해 다녔지만 죽도록 그댈 사랑하는데 죽도록 그댈 원하는데 어떻게 내가 잊을 수가 있습니까 난 나를 용서해줘요 내 눈에는 너만 보여 내기에는 너만 들려 그런데 내 입은 아무 말도 못해 그리워도 보고 싶단 말을 못해 기다려도 기다린단 말을 못해 바보 같은 멍청하다 욕을 해도 소용없어 가지 자존심이 됐으냐고 내 가슴을 쳐너 때문에 돌겠어 완전 미치겠어 사랑이 그래도 널 사랑해 잊지도 못해 잊지도 못해 그리움마저 병이 된 내 사랑 바보야 널 죽도록 사랑해 나에겐 너 하나뿐이야 죽도록 그댈 사랑하는데 죽도록 그댈 원하는데 어떻게 내가 잊을 수가 있습니까 난 나를 용서해줘요 죽도록 그댈 사랑하는데 죽도록 그댈 원하는데 어떻게 내가 잊을 수가 있습니까 난 나를 용서해줘요 난 나를 용서해줘요 사랑할 바에는 죽도록 사랑하자 이 사랑에 결국 후회 따윈 말자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넌 영원히 잊혀지지 않아줘 이 사막 속을 혼자 걸어도 외로움이 머물 곳이 없어도 눈물이 온 밤을 적셔도 사랑할 바에는 죽도록 사랑하자 죽도록 그댈 사랑하는데 죽도록 그댈 원하는데 어떻게 내가 잊을 수가 있습니까 이 못난 나를 용서해줘요 너 때문에 자꾸 목이 메여 미쳐 차라리 나보고 그저 죽으라고 시켜 노래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비담 김남길님 멋짐요 요새 쓸쓸한 노래 한 곡 더 듣고 다음 경주의 또 하나의 명승지인 숟구람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KCM님이 가질 수 없는 너 술에 취한 네 목소리 문득 생각났다던 그 말 슬픈 예감 가누면서 내게로 달려갔던 날 그 밤 희미한 두 눈으로 날 반기며 넌 말했지 헤어진 그를 위해서 남아있는 내 삶도
며칠 사이야 널 달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지막까지도 하지 못한 말 혼자서 되뇌었었지. 사랑한다는 마음으로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있어. 나를 봐 이렇게 곁에 있어도 널 같지 못하잖아. 눈물 섞인 네 목소리 내가 필요하다던 그 말 그것으로 족한 거지. 나 하나 힘이 된다면 내게 붉어진 두 눈으로 나를 보면 넌 물었지. 사랑의 다른 이름인 아픔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며칠 사이야 널 달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지막까지도 하지 못한 말 혼자서 되뇌었었지. 사랑한다는 마음으로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있어. 나를 봐 이렇게 곁에 있어도 널 같지 못하잖아. 곁에 있어도 널 같지 못하잖아. 며칠 사이야 휘널 달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지막까지도 하지 못한 말 혼자서 되뇌었었지. 사랑한다는 마음으로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있어. 나를 봐 이렇게 곁에 있어도 널 같지 못하잖아. 이 석굴암은 경주 도암산 중턱에 있는 암자이며 남북국 시대 통일신라의 김대성에 의해서 만들어졌지요. 한국을 대표하는
석굴사원으로 불교 문화재의 걸작이자 국보 제24호이며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한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 김대성이란 분은 신라의 재상이었지요. 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매우 유명한 불국사와 이 석굴암을 만드신 분이랍니다. 이분에 의해 744년에 완성되었는데요. 녹음이 오거진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석굴암에 도착하여 안에 들어가니 생각보다 규모는 작았습니다만 매우 웅장하고 자애로우신 부처님이 둥근 돔처럼 생긴 석굴암 안에 앉아 계셨으니 비록 유리를 통해서 본다고는 하나 참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옛 조상님들이 크나큰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있었으니 이 석굴암에는 본래 지하수 샘물이 솟아나는 안반 위에 있어 이것은 냉각 기능을 하는 아주 중요한 설계였다고 합니다. 수분은 0.1도 차이만 있어도 차가운 쪽에서 물 분자 이동이 저하돼 결로 현상이 일어나므로 샘물로 석굴암 바닥을 냉각해 일부러 바닥에 결로를 일으켜 습기를 배출하게 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의 건축공들이 이 샘물을 습기 원인으로 오인하여 아연관을 설치해 배수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바닥의 온도가 높아져 정교한 조각이 있는 석굴 벽면 표면에 결로가 생기기 시작했으며 덕분에 공사가 끝나자마자 엄청난 결로와 이끼가 출몰했다고 합니다. 천년을 이어온 자연과의 화합에서 나온 이러한 옛 성인들의 지혜가 똑똑하다 자부하는 현대인들 시대에 와서 처참하게 짓밟혔으니 누가 시대의 발전이 꼭 좋은 것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발전할수록 자연을 무시하고 자연과의 공존보다 자연을 지배하는 것을 통해 인간이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있으니 어찌 몰락을 초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자연에서 왔고 죽어도 저도 자연으로 돌아갈 것이겠으니 어찌 자신을 만들고 키워주고 품어주는 자연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잘났다는 현대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고작 풀로 에어컨을 돌리는 것이라고 하니 아이러니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은가운 님이 바람이 노래.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된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난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이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이 세상 모든 것에는 인간은 물론 대자연 속 매우 작은 벌레도 작은 풀도 나무도 돌도 흘러가는 시냇물도 스쳐가는 바람도 다 속하겠으니 겸손하게 사랑하고 겸손하게 배우고 겸손하게 감사해하며 아마도 천년 아니 천만 년 전부터 흐르던 소쿠라미 지하수 샘물은 마르는 일 없이 지금도 여유롭게 흐르며 우리에게 수천년 세월이 살아온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주었을지도 모르는 일이 되겠죠. 인간이 탐욕과 교만이 낳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결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신 님이 미안하다 사랑하다의 OST 눈이꽃
밤새 길어진 그림자를 따라서 따끔해진 어둠 속을 그대와 걷고 있네요. 손을 마주 잡고 그 언제까지라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눈물이 나는 걸요. 바람이 차가워지는 만큼 겨울은 가까워오네요. 조금씩 이 거리 그 위로 그대를 보내야 했던 계절이 오네요. 지금 모래에 젖는 꽃을 바라보며 함께 있는 이 순간에 내 모든 걸 당신께 주고 싶어. 이런 가슴에 그댈 안아요. 약하기만 한 내가 아니에요. 이렇게 그댈 사랑하는데 그저 내 맘이란 뿐인 거죠. 그대 곁이라면 또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아 그런 기분이 드네요. 오늘이 지나고 또 언제까지라도 우리 사랑 영원하길 기도하고 있어요. 바람이 나의 창을 흔들고 어두운 밤마저 깨우면 그대 아픈 기억마저도 내가 다 지워줄게요. 환한 그 미소로 끝없이 내리는 새하얀 눈부터 우리 걷던 이 거리가 어느새 변한 것도 모르는 채 환한 빛으로 물들어가요. 누군가 위해 난 살아간다요.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은 이런 게 사랑인 줄 배웠어요. 혹시 그대 있는 곳 어딘지 알았다면 겨울밤 별이 돼 그대를 비췄을 텐데 어떤 날도 눈물에 젖었던 슬픈 밤에도 언제나 그 언제나 곁에 있을게요. 지금 모래에 젖는 꽃을 바라보며 함께 있는 이 순간에 내 모든 걸 당신께 주고 싶어. 이런 가슴에 그댈 안아요. 울지 말아요. 나를 바라봐요. 그저 그대의 곁에서 함께 있고 싶은 맘뿐이라고 다신 그댈 놓지 않을 테요. 그동안
미안하고 사랑한다는 말은 참 아련한 말인 것 같아요. 인간은 매우도 부족한 산물, 늘 미안한 일을 하지만도 또 매우도 귀여운 산물, 사랑한다는 말로 그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지요. 세상이 혼탁하다 하나 그래도 사랑이 주축이 되어 흐르고 있겠고, 세상이 힘들다 하나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겠으니, 세상을 살아감에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으로 채우며 그리 살다 보면 말랐던 영혼이 샘물이 다시금 퐁퐁 차오르며 기쁨을 주겠고, 스쳐가는 찬 바람도 누군가의 품속이 따스한 온기로 주의 아닌 낭만이 사랑의 씨가 되겠으니, 언젠가 다시 샘솟길 바라는 적구라미 샘물을 기원하며 오늘 이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오늘도 휘적휘적 방향 없이 오다오다 변함없이 사랑의 종착역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한 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랑의 성원을 입어 또 이렇게 한 글자 적는 참 좋은 인생이 참 좋은 순간이었겠으니, 변함없이 전해 올리는 퐁퐁 솟아오르는 고마운 마음과 팡팡 솟아오르는 감사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장민호 가수님이 고맙고 미안한 내 사람을 들으며 참 좋은 이제 올 9시 땡땡땡 이 순간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고 미안한 내 사랑, 고맙고 미안한 내 사랑, 긴 세월 불안한 내 곁에서 나를 믿어준 그댈 위해 나는 노래 부르리. 사랑한다는 그 말, 미안하다는 그 말, 따뜻한 한마디 못해준 못난 사람, 약속할게요 그대 내 남은 모든 시간 그댈 위해 모두 쓰겠어. 내 사랑, 고맙고 미안한 내 사랑, 고운 그대 두 눈가에 항상 눈물만 남겨준 이런 나를 용서할 수 있나요? 사랑한다는 그 말, 미안하다는 따뜻한 한마디 못해준 못난 사람, 약속할게요 그대 내 남은 모든 시간 그댈 위해 모두 쓰겠어. 살다가 너무 힘이 들 때면 내 어깨에 기대 편히 쉬기를, 행복하기를 그대 울지 말기를. 이제 그댄 누구보다 행복해야 될 사람, 내가 그대를 만나 사랑한 모든 날들 기적 같은 행운이었어. 고맙고 미안한 내 사랑.